최근 일본 투어 및 한국 투어를 마치고 이제 13일 프랑스 리그 개막전을 앞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다시금 10번째 연속 프랑스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탈락의 수모를 씻어내기 위해 땀을 흘리며 열중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최근 훈련에서의 모습에서 네이마르와 이강인 선수 모두 활기차고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개된 훈련에서의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많은 관심을 받으며 호평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여기까지 온 것은 가족의 사랑과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며 특집 보도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스페인 라리가 30라운드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첫 멀티골에 성공한 뒤 내보인 세리머니는 누나를 위해서 했을 정도다. 이강인은 누나가 멀티골 넣으면 하라고 했던 세리머니다라고 말하며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 U-20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참석한 기자회견에서도 부모님도 누나들도 저 때문에 희생해 주신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고 활약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과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했었는데요. 그의 말대로 2011년 온 가족은 이강인의 선수 생활을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이었던 아버지는 직업까지 바꾸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과거 대한축구협회 기술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음식 적응 등의 문제는 없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주신다. 제가 곰탕을 엄청 좋아해서 항상 해달라고 떼를 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그가 해외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부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마라도나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일찌감치 축구를 접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집 마루에서 공을 차고 다녔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생 형들과 축구를 하며 어울렸다고 하납니다. 실제로 2010년에 방영된 영재의 비법 리얼 스터디에서는 이강인이 태권도장에서 아빠표 체력관리 트레이닝을 받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5세 때부터 5년 동안 매일 받았다는 트레이닝은 줄넘기 30분, 야구 30분, 태권도 1시간인데요.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판을 자극하고 민첩성,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이 트레이닝으로 다져진 10세의 이강인은 국제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 성인의 평균 폐활량을 훌쩍 뛰어넘는 등 대학생 수준의 체력 수준을 보였습니다. 외할머니는 2019년 한 매체 인터뷰에서 손자가 사위의 강인한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다. 강인이 아빠가 오죽했으면 손자 별명을 깡돌이라고 붙였겠느냐. 타고난 체력이라서 어릴 적 잔병 치레를 한 적이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이강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매일 축구 일기를 쓰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박지성 역시 유년 시절 매일 축구 일기를 작성한 일화는 유명한 사실이죠. 박지성은 축구부 떡볶이 클럽 가입에 대한 이야기, 그림으로 표현한 축구 전략 등 축구에 대한 열정을 깨알같이 적곤 했습니다. 이에 독일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도 축구 일기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강인의 어머니는 닭가슴살로 아들의 체력을 보충하는 등 부모의 꾸준한 뒷받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역지 수페르 데포르테를 통해 알려진 바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은 본인과 다른 10명의 한국 소년들이 발렌시아에 테스트를 받으러 왔다. 그들은 스페인어도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상태였다. 사비 모촐리가 그들을 지도했는데 그는 현재 바르셀로나 라마시아의 코치로 있다. 당시에는 발렌시아 7세 팀을 맡고 있었다. 언어적 장벽이 심해 이강인은 다른 동년배 선수들과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팀에는 페란 토레스, 아벨 루이즈, 빅토르 추스트와 휴고 구일라몬 등이 있었다. 그는 이 2000년생들보다 한 살 더 어렸다. 그러나 자신을 각인시키는데 많은 볼터치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이강인은 몇 번의 볼터치로 자신이 특별한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당시 이강인을 지도했던 모촐리 역시 이강인의 기량에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발렌시아는 10살짜리 꼬맹이와 계약하는 것을 주저했다. 거기에 이강인이 발렌시아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발렌시아로 이주해 와야 한다는 말을 이강인의 부친이 듣게 된다. 집은 있었고 이강인을 기다리는 학교도 있었다.
그러나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가족이 과연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확신하지 못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주를 와야 했으니. 피파 규정상 10살의 아이가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때에는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백승호, 이승우 등이 피파 규정을 어겼다며 공식 대회 출전이 어려웠고 선수들뿐 아니라 한국 축구에도 큰 손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강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모촐리 코치는 포기하고 있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제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전화가 울렸다. 이강인의 부친의 전화였다. 발렌시아로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발렌시아로 갑니다. 가족이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스페인으로 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들 하지만 10살의 아이를 위해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정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실로 정말 엄청난 결정을 한 것이다. 이것은 훌륭한 배팅이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모든 유스팀 카테고리를 다 거쳐왔다.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통과했고 모두들 아시다시피 발렌시아에서 1군 데뷔를 하며 세상에 이강인을 알렸다. 여기에 이강인을 향한 현지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메시보다 더 나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강인은 미래의 발롱도르다. 이강인은 마스터클래스이다. 괴물이다. 이강인은 공간에서 보인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강인의 볼터치는 정말 흥미롭고 대단하다 등으로 호평일색이었습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는 메시와 비니시우스가 1, 2등이나 드리블 성공률은 67%로 이강인이 유럽 7대 리그 다 통틀어서 1위입니다. 22세의 한국 선수가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인데요. 여기에 리그왕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공개된 훈련 세션에서 이강인 선수의 멋진 바이시클 킥이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강인의 공격성이 엿보인다. 그는 인터뷰에서 도움보다 골이 좋다고 했어. 이강인은 미들로 뛰기보단 오른쪽 윙포워드가 안성맞춤 같아. 이번 개막전 기대되는걸.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이었어. 골키퍼가 꼼짝 못했어. 등의 글을 올리며 팬들도 화답하였습니다. 프랑스 리그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경의 시간이라.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보겠다는 팬분들이 많은데요. 리그왕 개막전 이강인 선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